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이야기는 조조가 50만 대군을 데리고서는 출발을 해가지고 형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야에 있는 유비하고 제갈공명은 제갈공명의 책략으로 해서 작전상 후퇴를 하는, 그러니까 전 주민들을 소개해. 그러니까 전 주민들을 전부 양양으로 이렇게 이제 후퇴를 시키게 돼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은, 제갈공명은 전서구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로 첩보원들한테 비둘기를 주어서 가가지고서는 이제 자세하게 써가지고 비둘기 다리에다 그걸 묶어서 날리게 하면은 이제 이게 황홀령이한테 오게 돼 있어요. 이 비둘기가 전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래 저쪽 허창에서부터, 그러니까 하우돈이가 10만 명을 데리고 올 적에도 허창에서부터 출발한 것부터 해가지고서는 중간중간에 어디 와서 쉬고 어떻게 출발을 하고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부터 자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하루 행군량이 일사예요. 일사가 30리. 그 30리를 전진하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수경을 하게 이렇게 이제 어떤 군대 법칙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병사들이 피로가 쌓이면 안 되니까. 전투를 하는데 피로가 쌓이면은 그게 계속 누적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피로는 그날 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사씩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서구에 의해서 몇 시에, 아침 몇 시에 출발해서 몇 시에 30리를 와서 일사를 와서 수경을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간중간에 막 첩보원들을 다 배치를 해놨으니까 이게 몇 시에 출발했다. 또 몇 시에 어디에 와서 지금 수경을 한다. 몇 시에 출발했다. 이게 이제 신야에 있는 황홀령이, 그러니까 이제 저택으로다가 다 이렇게 통보가 옵니다. 비둘기가 날려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 비둘기만 오는 게 아니라 허창에 나가 있는 사람들, 저쪽 동호 건업에 있는, 거기에 나가 있는 첩보원들한테도 비둘기가 오고, 익주, 한중, 여기에서 다 와요. 그런데 가장 이제 많이 오는 데가 이제 허창에서 그쪽으로 이제 첩보원들도 많이 내보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보냈고, 그러니까 하우돈이가 움직여 10만 명 병사 데리고 올 적에도 손바닥 보듯이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손오공이죠. 제갈공명은 지금 어떻게 움직인다. 지금 최고 앞에는 하우돈이가 서서 오는데 새벽 일찍 출발해서 하우돈이는 막 성격이 불같으니까. 그리고서는 맹장 중에 맹장이고, 그래 이제 병사들 이동하는 거 보면은 누구 책략에서 움직인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출발해 가지고서는 일사 와서 쉬고, 또 새벽 일찍 출발해서 일사 와서 쉬고, 그런데 하우돈이가 가장 앞에 이렇게 이제 온다고 전석으로 해서 계속 오니까 제갈공명이는 하우돈이 책략으로 하는구나. 이전하고 우금이가 옆에 있다고 해도 얘기를 해도 안 듣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 작전을 딱 짜가지고, 관우는 동산 뒤에 숨어 있다가니 뒤 후방을 이렇게 치게 하고, 장비는 중간에 나구천에서 갈대숲에 숨어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를 제갈공명이 계속 한 달 동안 가서 여러 번 가서 그쪽 동산 뒤에도 가보고 이쪽 나구천에도 가보고, 이제 옆으로다가 이제 방망선으로 해서 전부 이제 미리 가서 이제 전부 머리에다 딱 입력을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 첩보원들 데리고 갔던 첩보원들한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서는 관우하고 장비 군대가 갈 때 이 첩보원들을 딸려서 보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틀림없이 제갈공명이 계획해놓은 그 자리에 가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첩보원들이 또 이제 저쪽 동산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서 깃발로다가 이렇게 이제 신호를 보내니까
그러니까 관우도 빨간 깃발 가지고 흔들을 적이 후방을 치고, 장비도 이쪽에서 이제 그 첩보원이 빨간 깃발 흔들을 때 가운데를 들이쳐가지고, 하우든이 군대는 여지없이 괴멸됐어요. 그게 이제 하우든이하고 이전 오금이가 패잔병들을 데리고서는 허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조는 또 이제 첩보원들을 다 또 이용을 하니까 하우든이가 졌다. 이게 미리 이제 다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우든이한테 보냈던 10만 명을 빼버리고, 패잔병들은 그 다음에 전투에 또 데리고 가도 안 되니까 이 머리에 승리에 대한 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 패단한 병사들은 한 2, 3년간은 안 써요. 다시 전력을 더듬어서, 안 그러면 이제 후방 부대로 해놓고서는 전방에는 안 내세웁니다. 그게 이제 조조가 이쪽 하여튼에 원소군에서 그 항복한 병사들 50만 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1대는 조인 조홍, 제2대는 장압 장료, 제3대는 하우든 하우연, 제4대는 이전 우금, 그리고서는 이제 5번째 그 본부 부대는 조조가 직접 이제 10만 명을 해가지고 10만 명씩 해가지고 50만 명인데, 그리고서는 이제 허저를 절충 장군으로 해갖고서는 선봉대장 해가지고서는 조조 친의 부대에 허저가 이제 거기에 이제 합류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조조한테는 또 기병 5,000명 그 호위 부대가 또 있으니까 별도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50만 명을 징발해가지고 착착 이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허창에서 그냥 계속 전서구가 오는 거예요. 그 신야에서는 제갈국명은 유비하고 이제 그 하우돈이를 쭉 가보내고, 여기에서 이제 막 그 잔치를 합니다. 전 그 현민들한테, 신야 현의 현민들한테 다 그 잔치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있다. 이게 이제 주민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그 정치. 그전에는 이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신야 현민들이 딱 보니까 3,000명 가지고서는 10만 명을 막 박살내가지고 쭉 가보냈으니까 막 으쌰으쌰. 우리한테는 유황숙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갈국명하고 유비하고는, 제갈국명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도저히 이 신야나 번성에서 조조의 50만 대군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 이제 양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형주의 치수가 이제 양양에 있고 유표가 이제 양양에 있었는데, 양양으로다가니 매번 그 지원병을 보내달라고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또 유비도 몇 번 찾아갔었어요, 유표한테. 그러니까 유표는 형주를 유비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그 아들들 유기하고 유중이를 부탁하려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유비는 또 이제 형주를, 제가 그 조카들을 잘 보좌를 해가지고 형주를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형주를 맡아달라고 하는데 안 맡아요. 그런데 이 최씨 가문에서는 최부인하고 그 최부인 아들 유종이하고 채모가 이제 대장군으로 있는데, 대도독으로 여기에서는 어떻게든지 유비하고 유표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리고서는 유표하고 유비하고 그 얘기하고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방에 그 최부인이 와가지고서는 엿들어요. 그 유비도 딱 이거 감지하거든요. 저쪽 방에서 지금 누군가 엿듣고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유표한테 형주를 맞는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갈국명하고도 이제 같이 갔을 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갈국명은 속으로 답답합니다. 지금 허창에서 그 전서구들이 날라와서 보면은 지금 허창에서는 조조가 50만 대군을 징발해가지고
5개 부대로 나눠서 10만 명씩 나눠가지고서는 지금 내려오려고 막 그냥 전운이 이제 감돌아요. 거기는 이제 발대식을 막 하려고 조조가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신야하고 본성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거기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표한테 5만 명 병력을 달라고. 여기에 이제 30만 명이 지금 있으니까 바로 징발할 수 있는 병사들이 형주에 이제 양양 근방에, 그러니까 50만 명을 우선 달라고 했는데도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이제 유비가 와서 유표한테 얘기하면은 유표는 아 그렇게 하겠네 했는데 채모가 대도덕이 안 보내는 거예요. 뭐 그전서부터 불량미 안 보낸 것은 뭐 이 여반사고, 아 이거 지원병도 안 보내요. 지금 허창에서는 막 50만 명 징발해가지고 지금 내려온다고 뭐 전서구가 뭐 계속 편지가 날라오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이 그럽니다. 아 이거 도저히 여기 신야하고 본성으로 해서 우리 3,000명 가지고 하우돈이 10만 명은 어떻게 간신히 막았지만은 조조가 직접 내려온다고 하는데 조조는 우리 책략에 걸려들질 않습니다. 아, 조조는 뭐 아주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알거든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을 양양으로, 양양성으로 후퇴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유비가 이제 큰 고을에 방을 붙입니다. 우리가 하우돈이 군대는 어떻게 막았지만은 쫓아 보냈지만 조조가 직접 50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온다고 한다. 도저히 우리 신야성 저쪽 본성 그거 가지고는 50만 대군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양양으로 일단 후퇴를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피난 행렬이 그 양양으로 이제 막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뭐 피난 가게 되면은 이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는 전부 백성들한테 가게 되니까, 백성들한테 그 여튼 전쟁이 일어난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야 고을 전체 각 골골에서 그러니까 뭐 머리다 이고 등에 지고 뭐 리아카 끌고 어린아이 손잡고 갓난아이 등에다 업고 그러고서는 막 그 피난민들이 이 참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6.25 때 그 피난 갔던 그 사람들 말고는 이 여튼 뭐 백문이 불여 일행이고 백문이 불여 일견이고 백견이 불여 일행이니까 이야기로 아무리 많이 얘기 들어도 한번 거기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간에서 뭐 텔레반이 그 다 카불도 점령하고 해가지고 그 텔레반 정권을 지금 수립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다 지금 뭐 피난, 그러니까 뭐 딴 나라 외국으로 탈출을 한다고 그래. 탈출. 이게 이제 원래 이제 피난이죠. 그런데 이제 국가 내에서 가는 건 피난이고 외국으로 이제 탈출하는 건데, 그 참상을 우리는 여기서 얘기로만 들으니까 피부로 못 느끼니까 그 하여튼에 그 고난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6.25 때,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나 이때는 이제 대동아 전쟁, 뭐 일본군이 뭐 대동아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서는 전 미국을 뭐 중국을 상대로 막 싸웠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이, 우리 할아버지 뭐 그 위에 아버지 거기에 이제 징발돼 가지고 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왔는데 또 6.25가 일어나 가지고 부산까지 또 막 피난 갔다가 또 이제 9.28 수복이 됐는데 또 일사부태로 해서 또 피난 갔다가. 그런데 피난 가는 이 심정, 그리고선 그 고난한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지금 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릿고개를 조금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보릿고개 얘기는 하지만은 6.25 전쟁은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만 들어서 뭐 말로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많이 얘기 들었으니까 군대 가서도 얘기 듣고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못 느껴봤으니까 얘기도 별로 못 듣고 뭐 나도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나가니 경험한 사람이 아니니까 얘기로만 들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냐에서 이제 양양으로 나가니 다 이제 피난을 보냈어요. 이 백성들은 피난을 보내고서는 제갈공명은 계획을 딱 짭니다. 아 우리가 후퇴를 하더라도 그냥 후퇴를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번성을 그러니까 이제 번성 안에 이제 백성들까지도 다 이제 피난을 보냈으니까 그 번성 안에다가 화약을 이제 여기저기다 이제 다 이제 쟁여놓고 그리고서는 밖에 이제 병사들을 딱 배치해가지고서는 처음에는 이제 병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조조한테서도 그러니까 하우돈이가 전진할 적이하고는 또 틀립니다. 양상이. 그러니까 조조는 첩보병들을 다 내보내고서는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하루에 1사씩 움직여야 되는데 그 허창에서 번성까지 내려올 적에는 하루에 10리씩 천천히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원소군에서 그 항복한 하북의 병사들을 훈련을 시킨다고. 그 조조가 볼 적에는 조조의 이제 원래 병사들은 딱 훈련이 돼 있었는데 그 병사들은 이제 허창하고 저쪽 그 동호 쪽 그러니까 장강 쪽에 가서 수춘 그쪽에 가서 지키게 하고 이쪽 서량 쪽 그러니까 관중 쪽에 가서 지키게 하고 또 허창을 지키게 하고 그 병사들은 놔두고 그 하북 병사들만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겨울내 작년 초겨울서부터 지금 봄까지 교육을 시켰는데도 훈련을 시켰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징발해 가지고서는 내려오면서도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빡세게. 그러니까 군기를 탁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다가니 이제 조조가 이제 말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 꿩이 옆에서 날르니까 그 말이 놀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보리밭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조금이라도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 백성들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는 아주 군기를 꽉 잡는데 조조 말이 놀래가지고서는 보리밭을 밟았어요. 그러니까 감군을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보리밭을 밟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감군이 이제 뭔 얘기인지는 모르고 법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내 말이 놀래가지고 지금 보리밭을 밟았는데 그러면은 나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군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 상투 조조의 상투를 이제 딱 잘라가지고서는 감군한테 줘요. 자 이것을 전 병사들한테 돌리고 그러니 이제 장대 높은 뒤에다 이 상투를 묶어가지고 밑에다가니 이제 이게 승상의 말이 보리밭을 밟았기 때문에 승상의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사형을 처할 수는 없고 승상의 이 상투로 대신한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선비들이 이 상투를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도 이 상투를 엄청 귀하게 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겼거든. 이 상투를 갖다가니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한나라 말기에도 이 선비들한테는 그때는 이제 육아사상이 많이 이제 그 보급이 돼가지고 행정할 적에는 육아사상을 많이 따졌고 그 다음에 이제 황로사상하고 육아사상하고 이제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부딪히게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육아 쪽에서는 상투를 그 선비 쪽에서 엄청
귀하게 여겼어요. 중요하게. 그런데 조조가 이제 이걸, 조조는 이제 원래 황노사상이니까 별 그 저기는 없었지만은 상투를 딱 잘라가지고서는 여튼 전군에 돌립니다. 봐라. 법이 이렇게 엄격하다. 그래가지고서는 군기를 그냥 빡세게 잡아요. 그러니까 이 하북에서 온 병사들도 뭐 승상에 이 상투까지 잘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해가지고서는 이제 막 군기가 팍 뜹니다. 그러니까 신야 거의 왔을 적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군기는 들었어요. 막 도끼도 올랐고 막 아주 그냥 빡세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게 이제 그 병사들의 이 정신무장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은 6.25 때 이제 북한에서 전차를 앞세워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전차 하면은 뭐 총알이 들어가들 못하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차가 그때 몇 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차 무서운 줄은 아르니까.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보병들이 붙어가지고서는 같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9.28 수복이 되고 서울이 수복이 되고서는 그 인민군들이 후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그 이 정신력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냐면은 국군이 나와가지고서는 거기다 권총을 쐈어요. 전차에서 그냥 한 박 쏘면은 뭐 빼시카도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 전차에 타고 있던 인민군이 손 들고 나왔답니다. 항복하고. 이 후퇴하는 사람하고 이 승리하는 사람하고는 정신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사람은 그 정신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정신력이 얼마나 세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 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야까지 내려오면서 아주 그냥 빡세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전서구에 의해서 제갈구미한테는 계속 정보가 이제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 조조군이 하루에 10리씩 내려온다. 그러니까 제갈구명은 그 얘기만 딱 듣고도 알아요. 아, 지금 아주 그냥 정신무장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내려오는구나. 그러니까 하우더니가 10만 명 데리고 내려올 적에는 하루에 1사씩 30리씩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막 엄청 급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30리라고 하면은 지금 뭐 차로 가면은 30분도 안 걸리는데 뭐 금방 가는 거죠, 30리면. 그런데 그때는 완전 군장을 하고 또 먹을 것을 다 각자 또 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병들은 뒤에 이제 뭐 치중부대가 있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들 침구류는 또 각자 하고, 또 이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오와 열을 맞춰서 내려오는데 하루에 30리 내려오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1시간에 3km씩 해가지고서는 그 한 4시간 정도 행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래야 이제 또 그 다음날 또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그날 피로는 그날 풀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일생생활 할 적에도 그 여튼 피로가 누적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피로한 것은 그날 저녁에 다 풀을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젊었을 적에는 술을 먹고서는 며칠씩 날 새면서 먹어도 좋았지만, 이제 그 연령별에 따라서 몸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번 몸이 이렇게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그게 축적이 되면은 병으로,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시 안 나지만 이 속병이 납니다.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그리고서는 그날 피로는 그날 푸는 것이, 이게 이제 그 한나라 말기에도 병사들을 움직일 적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춘추 전국시대에도 이게 이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진목공이 초성왕한테 우리가 싸우게 되면은 내가 삼사를 물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90리를 뒤로 물리잖아요. 90리를 물려야 되는데 120리를 물립니다. 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초성왕한테 그래요. 내가 90리를 물리려고 했는데 30리를 더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30리를 물러나십시오. 우리가 거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싸웁시다. 그러니까 초성왕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는 120리를 쫓아온 거예요. 90리를 원래 이제 그 3사를 물려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여튼 그 진나라 문공이 이제 꾀를 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30리를 후퇴하려고 뒤로 물러나는데 여기서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전진을 하니까, 그리고서는 양쪽 산 꼭대기에 이제 그 복병들을 딱 배쳐놨는데 복병들이 막 깃발을 흔들면서 북을 치면서 소리를 팍팍 지릅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병사들이 그 전쟁은 원래 이제 그 정신 무장도 중요하고 기세니까. 그러니까 초나라가 졌다, 막 초나라가 졌다 하고서는 막 소리를 팍팍 지르니까 그 뒤로다가니 막 여튼 도망갑니다. 한번 이게 도망가기 시작하면은 정신 무장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제갈공명도 유비한테 우리 백성들은 다 지금 양양으로 보냈으니까 이제는 우리 병사들이 그냥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정신이 중요한가. 그러니까 조조군에 타격을 입히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관우, 장비, 조자룡이도 지금 이제 제갈공명 얘기를 하면은 하우든이를 막 그냥 박살내서 쫓아보냈으니까. 그러니까 3,000명 가지고서는 10만명을 갖다하니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천 신야 고를 그 주민들한테 잔치를 막 베풀고,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주 정신이 막 이렇게 상승됐을 때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양양성으로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그 정신은 막 이렇게 위로 상승돼 있으니까 제갈공명 그 유비 유황숙이 얘기를 딱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져서 지금 상대방을 어떻게 방어를 못 해가지고 후퇴하는 게 아니라 작전상 후퇴다. 이게 이제 정신력으로 아주 이제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신야 현에 있는 사람들, 이쪽 본성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다 지금 피난 보따리 따가지고서는 양양성으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양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고세 중간에 이제 유표가 죽어요. 유표가 죽으니까 성문을 딱 봉쇄를 하고 이 최씨 집안에서 그 유종이를 갖다가니 형주 주인으로 앉힙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이 최부인이 수렴청정을 하는 거죠.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제 유종이의 어머니,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채모가 이제 그 유종이의 외삼촌이죠. 따지자면. 거기가 이제 대도독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30만 대군이 지금 이제 양양성 그 주위에 딱 있으니까 그 30만 대군들을 다시 이제 아주 정신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는 못 들어오게 해요. 이 피난민들을. 그러니까 외부하고 그냥 아주 단절을 시켜놓고서는 그 양양성 안에서 유종이를 딱 세워놓고서는 이제 매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비한테서는 급하다고 지금 지원군을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보냈다. 그리고서는 유표 주공께서도 거기다가니 여튼 군량미를 막 많이 보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한 톨도 안 보냈다. 그러니까 유비 군대를 우리 양양성 안으로 들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 유비 군대만 이제 안 들이는 게 아니고 이 피난민들도
절대로 못 드리겠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신야에서 온 피난민들이니까. 그리고서는 양양성으로 한번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은 다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서는 안 열어줘요. 그런데 이제 신야하고 이제 번성에서는 조조의 이제 그 선봉부대 허저가 이제 3,000명을 데리고서는 우선 최고 앞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조 본대가 오면서 제1대 조인 조홍이, 제2대 장압 장료, 제3대 하우던 하우연, 제4대 이전 우금 이렇게 10만 명씩 하고 또 이제 조조 본대에 이제 10만 명이 여기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5,000명의 마병이 기병대가 이제 딱 해가지고서는 이제 조조를 호위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허저가 같이 거기에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이제 딱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50만 명이에요. 이 속속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도착을 하게 돼요. 본성 쪽으로. 그러니까 본성 안에는 지금 화약을 다 준비해 놓고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혼내켜 주려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